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워 룩 만들기 두 번째 레퍼런스로 삼은 영상은요, 전반적으로 푸른 색감이 도드라지는 영상입니다. 윌레스가 로빈이 숨어있는 조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분석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차가운 색감이 도드라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느끼실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차가운 색감이 든다고 했을 때 많이들 블루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사이안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미지도 보시면 벡터 스코프 상에서 완전히 사이안 쪽으로 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을 하는데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은 기본반 수업부터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계측 장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밝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밝기와 지난 영상의 밝기,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32 정도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미지에서 섀도우스를 높여보면요, 이미지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캡처한 이미지는 8비트인 만큼 이런데 개조들이 깨지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숨겨져 있던 디테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죠. 지난 영상에서 작업한 파일의 경우는 섀도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런데 이미 디테일이 아예 없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개조들이 깨져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폼의 형태만 봐도 그런데요, 앞서 했던 영상은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과 다르게 심하게 잘려 있거나 이런 모습들은 많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레이드로 넘어가서 보시자면 전반적으로 살짝 차가운 쪽으로 확실히 방향성이 잡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안이 강한 만큼 특히 레드 채널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그린이나 블루 채널에 비해서 뭉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요런 퍼레이드 모양을 보면 전반적으로 차갑게 만든 다음에 레드 채널을 많이 뭉치게 만든 형태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부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밝은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좌우에 다 광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원들이 보시면 살짝 노란 빛을 띠고 있는데요, 이런 데만 해도 약간 노란 빛을 띠고 있죠. 주변이 파랄 뿐 그 외에 다른 광원들도 대체로 노란 광원인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 상에서도 밝은 데를 보시면 레드와 그린 같은 경우는 거의 끝에 닿아 있는 반면 블루 채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벡터 스코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상단에 있는 요 빨간색 요 등 때문에 레드로 가 있는 부분들이 살짝 보이죠. 그리고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란 조명을 받은 이런 부분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색이 사이안 쪽으로 향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상 색 보정의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가 보색 대비다 이런 얘기하긴 조금 어려운데요, 벡터 스코프 상으로는 레드와 사이안이라는 보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 등이 있어가지고 이미지에 약간은 균형이 잡혀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 HUVS 셋으로 넘어가서 레드의 채도를 좀 낮춰보면요, 이미지가 그냥 이렇게 낮춰놓고 보면 굉장히 그냥 퍼런 느낌만 드는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화면이 될 수 있습니다. 껐다 켰다 해보시면 여기가 일종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한쪽 색의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제 모노톤과 같은 이미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영상이 색상적으로 되게 균형감 있다,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이안이 있는 와중에 빨간색의 포인트로 들어가가지고 균형을 잡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작업할 이미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작업을 먼저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 이미지도 촬영본이 이제 어떤 카메라로 찍었다 요런 정보들을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원본의 해상도를 봤더니 6144 곱하기 3456인데요. 요 해상도를 봐서는 BMPCC6K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해상도를 다른 카메라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하는 BMPCC6K LUT를 한번 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드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LUT 노드를 씌워줄 겁니다. 보시면 블랙매직 디자인의 하단에 보시면 BMPCC6K 필름 투 익스텐드 비디오 4가 있는데 이 녀석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잡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름도 LUT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참고로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LUT 노드에서 BMPCC를 끄고 제가 RELUT를 사용해 봤는데요. 지금 이 녀석은 BMPCC6K LUT고요. 이 녀석은 RELUT입니다. 어떻게 보면 RELUT가 저희가 이제 목적하는 이미지랑 비교해 봤을 때는 묵직하게 잡히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제가 C70을 써볼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캐논 LUT를 찾다가 뭔가 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RELUT를 씌워봤는데 Clog2 기준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S로그도 그렇고 노출을 좀 이상하게 잡지 않는 이상 그냥 제대로 된 정노출을 잡았다라는 전제하에 로그 감마 상태에서는 RELUT를 씌우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소스가 뭔지 안 첫 번째 사례니까요. 다음 BMPCC6K LUT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드 비워줬고요. 두 번째 노드에서 이제 밝기를 조절해야겠죠. 루미넌스 노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조금 밝게 잡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두운 부분이 먼저 32 정도에 오도록 살짝 높여주고요. 어두운 부분이 개인 값을 조금 낮춰서 지금 하이라이트 넘어간 부분들이 있으니까 넘어가지만 않는 선까지만 일단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랙과 화이트의 위치만 잡아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이미지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감마 값들을 좀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리프트를 좀 보완해서 올려주면서 작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작업을 해놓으면 괜찮은 시작 지점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요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밝기를 잡아놨는데 그래도 이미지가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이미지에 비교해서는 물론 지금은 프라이머리 작업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지의 분위기를 봐서도 아직은 조금 대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미넌스 2번 노드를 만들어서 콘트라스트 값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이미지가 전보다 좀 진해지는 느낌들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피벗 값도 좀 낮춰가지고 약간 어두운 데는 조금 펴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전보다 이미지가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밝기 정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된 것 같아요. 밝기랑 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채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채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채도를 한 좀 올리다가 한 70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죠? 70 정도 기준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제 밸런스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본 시작 지점을 약간 차갑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조금만 이미지에 차가운 색감이 가도록 잡아줘 봤습니다. 사실 밸런스 작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룩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 작업할 때도 첫 번째는 비워주고요. 콘트라스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룩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레퍼런스 영상을 아까 이렇게 돼 있던 영상을 한번 이런 식으로 정상화 시켜 봤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살짝 차가운 색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두운 방향은 조금 더 눌러주고 레드 채널을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보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 룩만 보고는 이전에 원본이 어땠는지 되돌리기 힘든 영상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향이 강한 상태를 원본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색보정 작업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퍼런스 이미지 전과 후, 그러니까 역으로 돌릴 때 정상화 시키고자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이용해 보면 결국에 그게 이제 룩을 만드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개조들이 거의 밝기 절반 아래쪽이 위치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작업을 한 이미지를 보시면 개조가 굉장히 이제 밝은 데부터 어두운 데까지 고르게 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죠. 자, 이미지의 개조들을 어두운 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감마 값을 또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까지도 낮춰도 이 정도까지 낮추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낮추면 당연히 블랙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뭉치는 만큼 리프트도 살짝 올려서 균형을 잡아줘야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보면 전보다 개조가 아래쪽으로 확 뭉쳐있다,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레퍼런스랑 비교를 하면 사실 이것보다 더 눌러줘야 할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냐면, 레퍼런스에서는 이미지의 어떤 디테일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가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빛이 닿으면서 어떤 보여지는 형태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한 이미지 로그 원본으로 놓고 봤을 때도 디테일이 앞에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훨씬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보다 더 눌러주면 그냥 어두운 데로 뭉치기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보다는 조금 덜 눌러주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무거운 느낌, 어두운 느낌들이 사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색상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했던 것처럼 바이아스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죠. 저는 지금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패널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마우스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팔레트가 이 컬러 바 팔레트죠. 마우스 휠로 이런 개별 색상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컬러 바 팔레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번엔 저도 컬러 휠이 아니라 이 바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가 이제 밝은 데를 기준으로 살짝 차가운 색감이 보이기는 하는데,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레드 채널이 많이 낮춰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레드의 감마 채널을 많이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강하게 낮춰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한 이 정도까지 낮추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피부톤 같은 것들이 조금 죽는 느낌이죠. 그래서 피부톤이 좀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린 값을 살짝 빼줘서 마젠타를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금 같은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하나의 노드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전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린 채널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아스라는 이름의 노드를 만들고 그린 축의 감마를 한 3단계 정도 낮췄습니다. 3단계를 낮추고 보니까 피부톤의 어떤 밸런스가 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편향이 있지만 피부톤 같은 데들은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잡아 놓고 한번 앞에 레퍼런스를 한번 볼게요. 레퍼런스를 보시면 그린과 블루는 거의 비슷하고 레드만 떨어져서 이제 표현 범위 아래로 내려간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레드는 돼 있는데 블루의 어두운 부분이 조금 높네요. 여기 추가적으로 레드의 리프트를 살짝 낮춰줘서 이 정도로 균형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들죠. 이 아쉬운 부분들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사이안을 향해서 있는데 제가 분명히 레드 값을 많이 낮춰서 사이안 쪽으로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안과 블루 사이 쪽으로 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요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체로 이걸 따라하겠다라는 방향성만 가지고 그냥 간다면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 한번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색상 축을 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팔레트가 하나 있죠. 휴 vs 휴 커브입니다. 이름은 HVSH로 지어놓고요. 휴 vs 휴 팔레트에서 지금 꺾여있는 부분이 대체로 사이안을 향해 있으니까요. 사이안을 선택해 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사이안 쪽을 향하도록 돌려줍니다. 너무 많이 돌리는 것보다 한 요정도 돌리시면 앞에 있는 그림과 대략적인 색상의 배치들이 비슷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봤고요. 이제 세컨더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컨더리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얼굴을 조금 다듬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미지에 대비를 어느 정도 잡아 놓긴 했는데 얼굴이 여전히 살짝 밋밋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퀄리파이어로 얼굴의 밝은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밝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쓸데없이 이제 원치 않는 부분들이 조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깔끔하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디노이즈를 살짝 걸어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원치 않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파워 윈도우로 추가적으로 한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줌이 들어가는 형태긴 한데 적당한 사이즈로만 잡아주시면 트래킹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콘트라스트 값을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콘트라스트 값을 거의 한 1.2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피벗 포인트는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전에 비해서 이미지가 조금 더 거칠고 강렬해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묵직해진 느낌이 조금 더 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레퍼런스로 돌아가서 레퍼런스 이미지가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에 빛이 있고요. 사람이 오히려 어둡습니다. 빛을 이제 뒤에서 받는 것들이 있지만 정면에서 빛을 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빛 주변에 보시면 살짝 산란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어둡고 주변에 빛이 산란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세컨더리에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전반적으로 크게 선택해서 좀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택했고 한번 재생을 해보면 크게 이번에도 거의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크게 트래킹하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트래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조금 어둡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어둡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노드를 만들어서 바깥쪽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있는 이 밝은 부분, 빛 같은 부분에 산란을 주기 위해서 글로우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 이펙트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미지가 조금 더 밝은 부분들이 이렇게 산란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빛은 산란이 되는 느낌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선택해서 껐다 켰다 해보시면 주인공은 조금 어두워졌고 주변의 빛은 산란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앞서서 이런 빨간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미지의 균형감을 잡아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미지에 딱히 그런 부분들이 강하지 않아요. 여기 빨간 깃발 있는 것들을 조금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더해주기 위해서 뭐 퀄리파이어를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휴 vs 셋에서 이런 부분을 선택하셔서 살짝 채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올리면 이상하죠. 깨지기도 하고 적당하게 약간 눈에 띌 정도까지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광원에 들어가 있던 약간 노란 느낌들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하나의 노드를 더 추가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광원 조절할 때 퀄리파이어 같은 것들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조금 재미있게 HDR 휠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말고는 딱히 쓰는 모습들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이 녀석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밝은 부분이니까 당연히
요 라이트, 하이라이트, 스페큘라 요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요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아마 하이라이트를 눌러서 보시면요, 제법 선택이 잘 되네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원치 않는 부분들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켜줘서 하이라이트 Shift H 누르고 이걸 움직여 보시면 원하는 영역이 선택됩니다. 전 조금 더 깎아줄게요. 네, 요 정도까지만 깎아주신 다음에 하이라이트 끄시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이 이름도 하이라이트고요. 요거 켜서 확인하는 부분도 하이라이트고, 헷갈리네요 많이. 네이밍 센스가 진짜 별로입니다. 자, 여기서 노란 쪽으로, 광원 쪽으로 살짝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노란 색깔 빛이 잘 들어간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해보시면 밝은 부분에 빛들이 노란색으로 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이랑 비교해 보면 적당히 비슷한 느낌을 갖춘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남자 배우분의 얼굴과 손이 굉장히 빨간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피칠갑을 하고 있어가지고 빨간 거라, 여기서 피부를 막 그렇게 붉게까지 만드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전체 다 꺼서 원본, 그 다음에 요게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룩 작업, 세컨더리까지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한번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으로도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